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피보다 진한 가족인 제 동생과 선을 넘었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형수와 시동생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를 담은 사연입니다. 제목은 금지된 선을 넘어선 그들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아마 숨을 고르며 손에 땀을 쥐게 되실 겁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아내는 반찬을 정성스레 챙기고 제 동생은 익숙한 듯 젓가락을 놀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스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피곤했으니까, 신경이 예민했으니까. 그렇게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선 익숙한 사람끼리만이 주고받는 은밀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며칠 뒤 퇴근을 서둘러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부엌에서 뛰어나왔고 동생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급히 집어들며 웃음을 지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둘 다 태연한 척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원래 집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형수와 가깝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다정함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있던 동생의 흔적, 아내의 옷매무새,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다정히 말을 걸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불길을 지펴 올릴 줄은요. 아내와 동생 사이의 기묘한 기류를 느낀 뒤 제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오간 짧은 눈빛,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친 어색한 미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을 바꿔보고 친구들과 약속을 핑계 삼아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동생이 집에 들른 기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에는 어김없이 현관 앞에 놓인 낯선 신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신발은 동생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고 동생은 제법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둘은 동시에 몸을 일으키며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쩍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냐고. 아내는 서둘러 대답했죠. 그냥 TV 드라마 얘기 중이었다고. 하지만 제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형과 동생 사이의 신뢰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른 어느 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아내와 동생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마치 연인처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생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그들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아내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오늘따라 커피가 참 쓰네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동생과 아내가 벌인 이 배신의 연극을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모든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아내와 동생의 비밀을 잡아낼 증거. 그 치명적인 단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아내의 휴대전화 동기화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의심했지만 제 심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며칠이 지나고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웃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내와 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상 속에서 동생이 아내의 손을 살짝 잡는 순간 제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차갑게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몇 분 뒤 아내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아내가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조용히 다가가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형은 늦는다고 했죠. 잠시만 봐요. 보낸 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아끼고 의지했던 동생이 제 삶의 반쪽이라고 믿었던 아내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다니. 그 배신의 무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제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배신을 만천하에 드러낼 무대를 꾸미기로요.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아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제 그들의 거짓된 가면을 벗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말 아침 저는 일부러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와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여행이라며 짐을 꾸리자고 했죠. 아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옷가지를 챙겼고 동생은 괜히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미소 뒤에서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감정을 숨기려 했고 동생은 괜히 제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냉철한 계획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밤이 되자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부러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아내와 동생에게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의 눈빛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했죠.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잠시 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나란히 앉아 조심스레 손을 맞잡고 있었던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모습은 더 이상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연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네. 아주 잘 어울려.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라 불륜의 주인공으로는 말이야.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도 적나라했습니다. 형 몰래 만났다는 고백, 사랑한다는 속삭임,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비밀을 지키자는 약속까지.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동생은 주먹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내가 내 동생인 것도, 내가 내 아내인 것도 다 필요 없어. 두 사람 다 내 인생에서 치워버릴 거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무너진 가정의 참혹한 진실이었습니다. 펜션에서의 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드러낼 증거까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복사해 두었고 카메라에 담긴 영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올릴 무기가 제 손에 쥐어진 셈이었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왔던 어머니. 두 분 앞에서 저는 태연하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장면에 부모님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날 이후 동생은 집안에서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도 등을 돌렸죠.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걸음을 뗐을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폭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인들 앞에서 아내와 동생을 함께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영상을 휴대폰으로 틀었습니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곧 경멸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역시 형에게 한마디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내에게만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아내도, 내 가정도, 내 이름도. 내가 욕심낸 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린 거야. 아내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휘둘러졌을 뿐이었고 앞으로 더 깊이 그들을 베어낼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꿀같은 잠을 잤습니다. 파멸을 향해 무너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통쾌함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날 이후
아내와 동생의 삶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혹했고 두 사람의 잘못은 숨길 수 없는 상처처럼 번져갔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며 마지막까지 제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흐느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가 울 자리는 여기 아니야. 울 곳을 잘못 찾았어. 그 후 아내는 친정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소문은 동네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친정마저 딸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배신한 그 죄를 가족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아내는 친정에서조차 짐짝처럼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동생은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에서 곧바로 잘렸습니다. 형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고 더는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조차 그는 폐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몰락은 둘의 관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로가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두 사람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차갑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동생에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못해? 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씁쓸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끝장이야. 형한테 다 잃었어. 이제 내가 널 지킬 힘도 없어. 그 말에 아내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말들만 오갔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스스로 맛보게 두는 게 제 복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용서는 없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 동생의 몰락은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동맹은 차갑게 갈라져 서로를 향한 칼끝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친정에서조차 내쫓긴 뒤 동생의 집으로 얹혀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사랑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동생은 술로 나날을 버텼고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형수만 아니었으면 난 아직 회사 다니고 있었어. 아내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 처음 손 내민 건 너였잖아. 나를 끌어들인 건 내 욕망이었잖아.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원망과 증오만 남았습니다. 옆집 사람들조차 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면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절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무릎까지 꿇으며 울부짖었죠. 형,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 넌 이미 끝났어.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야. 너희 둘은 그냥 배신자일 뿐이야. 그 말에 동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듯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동생이 다시 격렬히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로를 때리고 서로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용한 욕망이었고 끝에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끝만 남았던 겁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제가 직접 커튼을 내릴 차례였으니까요. 아내와 동생이 서로의 목을 겨누며 몰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와 기록을 하나로 엮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종말을 선언하기로 한 겁니다. 날짜를 정해 가족, 친척,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이라며 자리를 꾸몄지만 사실은 복수의 심판장이었죠. 아내와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은 이미 세상의 경멸을 다 짊어진 듯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순간 저는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진 건 두 사람의 은밀한 속삭임, 손을 맞잡던 장면, 그리고 배신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였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했고 누구도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이 여자를 아내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무너뜨린 내가 오늘로써 모두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아내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고 동생은 눈물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두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홀로 낯선 도시의 허름한 방에 몸을 의탁하며 생계를 위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술에 찌들어 방황하다가 결국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마음 한구석엔 쓰라린 상처가 남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배신자들이 고통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마침내 통쾌한 결말을 얻었습니다. 배신은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항상 잔혹합니다. 선을 넘어선 순간 그 대가는 피보다 진한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배신의 끝이자 복수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사연 듬지된 선을 넘어선 그들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도 작은 균열이 보인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강렬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